간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이 됐던 데는 어떤 이유들이 숨겨져 있는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가 기다렸던 CES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이유로 사실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번에 혼재돼서 쏟아졌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 여러 개가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는 구인 이직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는 809만 8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 전망치를 넘어서기도 했고 또 세 달 만에 다시 800만 명대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월 수치 같은 경우도 소폭 상향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건정성을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고용이나 구직, 또 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추가적인 고용 지표들도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12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차례로 공개가 되고요. 특히 고용 지표 중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은 오는 10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경제 견조성을 더욱더 강화했던 건 ISM 서비스업 PMI가 될 텐데요. 이 미국의 서비스 부문 활동이 12월에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 투입 비용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공급관리연구소 ISM은 미국의 12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11월 52.1에서 12월은 54.1로 상승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신규 주문이나 사업 활동 지수 그리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입 비용까지 같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전월 대비해서 증가폭을 보인 것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적을 것이라는 연준의 예측을 더 강화시켜줄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ISM은 지난주에 이 미국의 12월 제조업과 관련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와 함께 서비스업도 동반 확장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점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ISM의 발표 이후 금리 인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에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7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2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의 항만 노동자 파업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새 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적을 앞당긴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덕분에 수익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덕분에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1월의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5%까지 동결을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고용 데이터들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비를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 심리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의 연말 휴가 시즌 동안 전자상거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홀리데이 시즌이 다른 기간들보다는 연휴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형 소매점들이 조기 할인 그리고 타겟형 프로모션 등 대대적인 할인에 나서면서 소비 증가에 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지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작년 연말에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350조 원을 지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9% 가까이 증가한 것이고 기관들의 전망치도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어도비에 따르면 이번 연말 연시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의 54.5%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놓고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분석가는 이번 연말 시즌의 소비는 AI 기반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전자상거래로 재편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제품 추천과 쇼핑 지원을 AI 기반 채팅봇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소매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 트래픽이 1,30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견조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AI 챗봇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I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CES가 되겠죠. 어제 CES에서 기조연설을 이어갔던 젠슨 황 CEO가 언급했던 기업들 오늘 장중에는 일제히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전날에 최고가 랠리를 보여서일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되려 큰 폭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주요 업체들의 상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슨 황이 CES에서 새로 AI 모델 그리고 게임칩 등을 발표를 했었죠. 전날 CES 기조연설에서 로봇이나 자동차를 훈련시키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코스모스 그리고 강화된 게임칩과 첫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새로운 게임 칩인 RTX 50 시리즈 칩은 비디오 게임의 영화와 같은 그래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중 RTX 50 제품군의 GPU는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론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언급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간밤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날에도 10%의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이 운전자 지원을 구동하는 칩과 자동차 운영 체제도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치를 공유를 했고요. 해당 소식 이후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 증시에서 장 후반 2% 가까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엔비디아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이후 장 초반에는 주가 상승이 이어졌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은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버는 주행에서 얻은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과 엔비디아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트럭 기술 제조업체인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간밤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제휴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개장전 거래에서는 주가가 40% 폭등을 했고요. 장중에는 30%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수혜주들은 간밤 일제히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언급만 소외되자 어제 국내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 새벽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오늘 국내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CE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을 지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자본을 끌어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달러 기준으로는 200억 달러의 외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국 곳곳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고요. 이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억망장자이자 본인과 친분이 있는 후사인 사지원이가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결정한 사지원이는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 부동산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놓고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액수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단계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텍사스나 애리조나 등 8개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렸다라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요. 이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에 이러한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에는 허가를 신속히 내주기로 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소식에 신사업이나 인프라 확장이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뉴욕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시사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든 게 그 영향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선을 웃돌다가 간밤에는 9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5% 하락세를 보이면서 9만 6,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이슈는 차기 SEC의 위원장인 애킨슨이 디지털 자산 규제 전환과 관련된 예고 멘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장 큰 적으로 불렸던 SEC, 이제는 우호적인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